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격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일주일 생활하고 원격 수업으로 2주차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개학이라는 게 실감 나시나요? 쉽지는 않겠지만 교실에서 있는 것처럼 집에서도 여러분 잘 생활하기를 부탁하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정답보다는 정답을 나누면서 국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계속해서 교과서 학습 활동 같이 하고 있죠? 혹시나 교과서 아직이 없다면 국어 교과서와 필기구 챙겨 오시고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이곳 위두랑에서만 이용해 주세요. 질문은 카카오 채널 사용해서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주하지 못하기에 더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할게요. 이번 단원에서는 계속해서 논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논리적 증명의 준말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했었죠. 논증을 하는 이유, 설득입니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이 나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설득이었어요. 자, 지금 세 번째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특별히 원격 수업은 더더욱더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듣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거잖아요. 당연한 일이겠죠. 선생님은 여러 번 반복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반복만 하면 안 되겠죠? 새로운 내용 보태가면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증은요, 선생님이 정의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여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논증은 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요.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하나 이상의 명제로부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논증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는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명제라는 말이 조금 낯설 것 같습니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이야기해요. 자, 포인트는 이거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가. 수학에서도 많이 쓰여요.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명제들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라고도 해요. 가끔 수학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수학을 왜 배워야 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가볍게는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해결해가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논증 방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 봤을 거예요. 귀납과 연역과 그리고 유추 봤습니다.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방법 개념 같이 볼까요? 자, 귀납은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라고 했고요. 연역은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유추는 뭐라고 했어요? 비슷한 속성, 다른 말로 하면 유사성이라고 했죠. 네,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으로 귀납 논증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시를 참고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나비가 알을 낳는다, 매미도 알을 낳는다. 여긴 두 가지만 들었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연역은 어때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귀납과 연역의 이 화살표의 반향이 조금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 사실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인 것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구체적 사실로 가기 위해서 일반적인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유추는 어때요? 유추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두 가지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대상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잘 아는 대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유랑도 조금 비슷하네요. 두 대상이 A와 B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C도 같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추였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 귀납, 연역, 유추를 어떻게 쉽게 기억할 수 있을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통해서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학습법, 소소한 학습법이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자,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우선 글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 봅니다.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찾았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예를 들어 이거죠. 구체적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로 가는지, 일반적 원리에서 구체적 사실로 가는지, 혹은 어떤 다른 두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어때요? 첫 번째 건 귀납, 두 번째 건 연역, 세 번째는 유추라고 하는 게 조금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상할 수 있도록 연결 지어 주는 것도 좋은 학습법입니다. 그 다음 논증 방법을 중심으로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사용된 논증 방법의 타당성을 따져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네, 비판적으로 이해하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침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글의 내용도 무엇이에요? 의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교과서에 실린 글이 다 옳을까요?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옳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에 어깃장을 놓을 필요는 없지만요. 가끔 이유 있는 딴지를 걸어보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었을 때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증 방법 왜 아는가? 우선은 읽기에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말하기 듣기에서도 아마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교과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의 광고를 통해서 광고에 쓰인 논증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서 페이지는 184쪽이에요. 자, 첫 번째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볼게요. 예약은 약속입니다. 아, 예약했는데 못 가시나요? 예약 취소 전화해 주세요. 예약이 변경되면 연락해 주세요. 지키지 못한 예약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소비자 행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있고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사실 광고에서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는 정말 설득의 끝판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 어떤 부분에선 연역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귀납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처럼 어떤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차근차근 전개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파악하기 쉬운 그런 광고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같이 볼게요. 자, 약속을 못 지키면 알려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광고에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보면은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생략되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논증 방법이 쓰일 때는요, 이런 식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면 약속을 못 지키면 알려줘야 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몰상식하다, 개념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론 이것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겠지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알 법한 것들은 어떤 상식이나 기본적인 개념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봤으면 합니다. 자, 약속을 못 지키면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예약은 약속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이 변경되면 전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 광고에서 쓰인 논증 방법은 그렇죠. 연역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그 깜빡깜빡하는 거 안 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하면서 같이 좀 입을 열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혼자 집에 있거나 가족과 함께 있거나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입을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큰애가 지금 학생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정말 학교에서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만 이야기해 주는 건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랑 눈을 많이 마주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애정하는 아끼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원격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원격 수업에서는 우리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만든 여러 소통 창구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교실에서는 더더욱더 선생님들과 더 많이 눈맞춤을 하고 더 많이 입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깜빡깜빡 먼저 적고 오세요. 이것은 없지만 다음 광고 볼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우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폰을 멈추면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고개 들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문구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스마트폰을 멈추면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광고에서는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나에 쓰인 논증 방법은 네, 맞아요. 귀납입니다.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교과서 학습 활동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1차 시에 작성했던 결과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 결과 같이 보면서 잠깐 이야기 나눌게요. 선생님이 구글 설문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는 게 수월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의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쉬워서 앞으로도 아마 구글 설문지는 자주 이용을 할 것 같아요. 네, 흡족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는 반이 4반이고 이 구글 설문에 참여해야 하는 친구들이 약 12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름답다. 보이시나요? 이 102개 몇 명 안 남았어요. 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번이 있고요. 와우, 영광의 이름. 네. 1바 박소연, 오인탁, 김서영, 정은솔, 김하진, 나다솔, 신재현, 김정호, 송경근. 그 밑에도 수많은 친구들이 과제를 잘 제출해 줬어요. 감사해요.
자, 네 가지 재미에 대한 것도 잘 이해를 했고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이렇게 두 개가 정답입니다. 인용과 비유를 사용했었죠.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이라고 해서 비유를 했어요. 자, 이제 10명의 친구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지만 긴가민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논증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와, 97.1%가 귀남 논증을 선택했습니다. 빙고. 여러분들이 정리한 글쓴이의 주장을 나눠주세요 라고 했는데 네, 몇 개 볼까요?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심해봐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의심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을 부모 바로잡아야 한다. 네, 조금 다르지만 네, 좋은 답들을 많이 적어줬어요. 잠깐, 그런데 눈에 띄는 답이 하나 있네요. 재밌다. 잉? 네, 이 글이 재밌다는 건가요? 이 수업이 재밌다는 건가요? 네, 이 수업이 재밌다는 거면은 뒤에 매번 수업에 대한 이야기 나눈 때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적어주면 더 기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탐구를 해라. 5글자의 힘. 당연해 보이는 상식도 의심해야 한다. 좋습니다. 어느 순간 재밌다가 성의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이러시면 안 돼요. 모든 것에 궁금함을 가지자. 이 탐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다. 자,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네, 다른 친구들의 답을 참고하면서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맘이다. 물론 의심하는 것은 내 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이 의심할 때 네, 우기는 거죠. 우리는 우기는 것과 그리고 합리적 의심의 어떤 그런 경계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가져보자. 네, 모두가 옳다고 믿고 있어도 틀린 사실일 수도 있다. 코페르니쿠스의 예가 그랬죠. 그리고 고래의 예도 그렇습니다. 물에 사니까 당연히 아가미로 숨을 쉴 것이다. 누구나 맞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내용의 반증이 되었어요. 고정관념을 버려라. 좋습니다. 100%는 없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의심해봐야 한다. 네, 대부분 적어줬네요. 죄송해요. 죄송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영상을 보고 설문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우리 거기에서 이제 그곳이 출발점이니까 한 걸음만 더 오래 나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다들 잘 적어줬고요. 수업은 대부분 잘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이 두 친구가 이곳으로 이동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수업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어 수업에서 좋았던 점 이거 여러분 눈치챘나요? 이거 필수 질문이에요. 선생님도 우쭈쭈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다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거는 언제나 필수 질문이에요. 자, 좋았던 점을 내놓으세요. 이런 거죠. 말씀해 주시는 게 편안해서 좋았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좋습니다. 네, 누구나 듣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빠르기가 좋았다. 과학자들의 주장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맞아요. 이런 지문들이 어떤 지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죠. 참 이거 어려운 건데. 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입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나긋나긋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첫 번째, 지금 시간은 3시 54분이에요. 선생님이 보통 수업 영상을 새벽에 많이 녹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도 아침에 목이 잠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혼자 말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혼자 얘기하기 조금 민망해서 이렇게 잔잔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중이에요. 나는 교실이다. 나는 수업 중이다. 나는 앞에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잠깐 지금 선생님이 실수로 이 탭을 닫아버려가지고 다시 열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네. 원격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기기가 참 중요해요. 많이 난감했겠네요. 노트북 배터리 부족, 보면 핸드폰으로 보기 힘들었다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연역 논증에 대한 예시가 없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 아직이라는 데 포인트를 두고 이번 단어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더 다양한 예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이 길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데요. 조금씩 줄여가도록 할게요. 유튜버들이 왜 10분에서 1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네, 밑에도 있네요. 수업 시간이 조금은 길다. 반영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나와의 싸움이네요. 사실 책상에 앉는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누구는 어떤 친구들은 누워서 이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자세든 어떤 장소든 해야지 마음 먹고 실행에 옮겼다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핸드폰으로 불편한 친구도 있었고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주장과 글쓴이의 의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는데 차이점 없다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제한적으로 쓰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주장이라는 말이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글의 종류로 따지자면은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설명문, 보고서 이런 데선 주장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잖아요. 그때는 의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요. 주장이나 의도,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에서는 주장이나 의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선생님이 이해한 건 그런 거예요. 의도가 조금 더 큰 범주고 주장은 좀 더 작은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의도는 설득이 될 겁니다.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게 주장.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큰 차이는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아까 혼자 볼 때 봤었는데 자막이 있어서 좋았다. 다시 우쭈쭈로 왔네요. 질문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질문을 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카톡에서 이 돋보기를 여시고 거기에서 햄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색하면요. 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수정해야겠네요. 이제는 대전구봉중 1학년이 아니라 3학년이라고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올리는 여러 공지사항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채팅도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보면은 이렇게 질문들을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알림이 잘 안 떠서 못 볼 때도 있지만 적어도 하루는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답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친구들 고맙고요. 우리 이제 원격 수업 4차시만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